말고 놀고 있어. 엄마 저거 할 동안.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해. 경찰 오토바이야. 나쁜 사람 오토바이야. 사고가 나는 세차. 모두가 문어 아우 차가 사고. 형아 있는데. 빠졌다. 저리가. 진수야 빨리 가. 저리. 갈. 아이고. 어이구. 박아버려. 오. 아이고. 형한테. 어, 왜? 정말 위협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형한테 왜 그러지? 오. 어이구. 도연아 비켜. 뭐가 비켜라. 도연아 여기 왼쪽으로 가봐. 됐다. 아이고. 오. 오. 타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첫째는 무서울까? 왜 그런지. 어이구. 왜 저럴까? 어. 설마. 빨리? 오. 자전거. 아이고. 눈매가. 아이고. 혹시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잘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 안 계실 때가. 떨어져 계시니까 네. 더 못 보셨겠지. 둘째가 먼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집에도 집요하게 약간 계속 네. 공격하니까. 저는 뭐 공격을 넘어서 괴롭히는 그러니까요. 수준인데 좀 여쭙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좀 형을 좀 무시하는 것도 있나요? 내부 인간은 잘 교육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나 또 사회나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되어져야 동물적인 어떤 본성을 좀 누르고, 그러니까 인간답게 커나가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부분을 잘 다듬고 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배워지지 않으면 약자를 공격하기 쉬워요. 물론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둘째한테는 형이 약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세지겠다. 네, 형이 좀 못하는 게 눈에 보이면서 네. 이제 이걸 잘 배우지 않으면 만만해 보이는 거죠, 형이. 지금 이런 상황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라고도 하는데요.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공격을 하는데 대놓고 괴롭히는 건 자기도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형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약간 헷갈리게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게 그 서커스 줄처럼 아슬아슬한 줄을 타면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약간 공격적인 거를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 공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얘가 왜 그러는지 정말 좀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지?
어머. 아, 도연이가 했어. 도연이 강아지였네. 자, 서우 이제 서우가 헹구고. 아이고. 접고 하는 거 잘 봐야지. 소가 이제 혼자 접을 수 있어야지. 요 끝을 봐, 소야. 여기가 여기 중심 넘어서 가서 이렇게 또 한번 접고 세모접기. 세모접기. 오. 왜 갑자기? 세모접기. 나도 방석조끼 잘하지? 도현이 방수접기 잘하더라. 오, 잘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코 접었지? 배트맨 가면 그려줘. 코를 어디선가 가자. 이렇게 해서 배트맨 소리가 배트맨. 보통 이렇게 한 소리 하는데 형이. 오. 어머. 아, 이거 제일 오. 어머. 오, 무섭네. 얘 날라갔다. 내가 배트맨 잡았어. 어디? 여기 안에 타 있어. 왜 싫어? 그래 싫어. 그럼 뭐 좋아? 그만 잡아. 처음 보는. 서열이 바뀐 것 같은데. 뜰과니 똥싸니 뜰간에 똥싸니 그렇게 아니야. 뜰간에 똥싸니 그렇게 아니야. 어이구. 아니 여기 뭐가 치는 게 이렇게 됐잖아. 어디? 진서야, 뜰. 왜 형아가 뭐 잘못했어? 응. 왜? 어머. 방석접기 했지? 네. 같은 방향으로 잘 봐, 집중. 네. 어머, 세상에. 둘째한테 또. 어머. 같은 방향으로 잘 봐, 집중. 네. 도현 왜 울어? 야! 어머. 야. 야! 도현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너무 서러워. 둘째는 진짜 억울하겠다. 집에서랑 표정이 또 되게 다르네요. 와 같이 놀자. 약간 혼자 있네. 주머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어. 어머. 이들은 나는 땅꼬치 갖고 왔어. 피하네. 이등병 삼각탕. 이등병 삼각탕. 어머. 왜 갑자기? 이등병 삼각탕. 이등병 삼각탕. 엉덩이 가기도 하고
엉덩이가 근데 처음 봤어요. 두 분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해지셨어요. 형아가 첫째가 하는 거를 쫓아하는 거. 쫓아하는 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첫째가 그 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잘 모르는 도형 이름도 다 알아요. 네. 그 이등변 삼각형을 도현이가 유치원 가서 혼자 저렇게 외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첫째를 집에서 저렇게까지 따라하지 않았는데 왜 유치원에서 따라할까? 그게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네. 왕가는 곳에 우기기가 나타났어요. 데미지 주면 안 돼. 자, 또 그럼 다른 사람이 뭐고잖아. 우지기가 나타났어요. 난 레전드 블레이드 잡을 수 있어. 그래? 이따 내가 밥 먹고 잡아볼까? 세모접기, 삼각접기, 삼각접기, 삼각접기. 토끼기 잡아서 당겨. 그리고 또 토끼기 당겨. 요렇게 아이스크림 잡기, 또 아이스크림 잡기, 또 아이스크림 잡기. 자기 관심사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진짜 종이만 적고. 어허, 네. 유치원 생활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성향이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못 논다는 거는 선생님하고 중간중간 상담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못 놀 줄 몰랐어요. 첫째는 사회성 발달에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면 둘째는 첫째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둘째 또한 사회성 발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통 2살 터울이면 굉장히 많이 따라하거든요, 형을. 네. 형이 노는 것도 따라하고 놀 때 하는 말도 그대로 배워서 하고 형 친구들 놀 때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고 그러는데 어색할 때 형이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색할 때 내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상동행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본인도 어색할 때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 다른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본인도 교실에 싹 들어갔는데 좀 어색해. 그럴 때 이제 그 소리가 싹 나오는 거죠. 일종의 뭐 따라하기, 미러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을 따라하다 보면 얘도 자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네,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게 따라하는 걸로 후천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타고나는 게. 네, 물론 이제 꼭 양육 과정에서 해줘야 되는 상호작용이나 이런 자극을 안 줬을 때는 어려움을 겪지만 따라하는 걸로 자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유를 잘 찾아봐야 돼요. 일단 이 가족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아이 이름을 불러봤겠습니까? 서호야, 서호야 쳐다보는지, 서호야 눈 봐. 아마
입이 닳도록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둘째는 잘 쳐다보고 눈 맞춤도 잘하고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주고받아줘. 그러니까 일단 됐어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시간과 에너지 얘한테 썼을 거라고 봐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치였다고 보는 첫째 아이인데 좀 치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약간 농촌에서 시골의 삶을 지금 하고 계시는 더군다나 아빠는 주말에만 오셔. 그래서 일부러 고립되려고 일부러 마음먹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약간 고립된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나이 또래 애들하고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도 해보고 놀이도 해보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 안에서 풀어도 가보고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따라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아이가 모방할 발달에 꼭 필요한 좋은 자극들을 앞으로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아빠 가슴 아프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네.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아이고 얘들아 우리 갈 거야. 나도 갈래. 빨리 차 출발한다. 진서 이거 입어. 아빠 가는구나. 내거 이거 입어. 트렁크 건드리지 마. 혼난다. 트렁크 가만 놔둬. 어머. 너 가지 마 그러면. 할래. 왜 자꾸 건드려? 하지 마. 우리 출발할 거야 이거. 잠갔어. 에휴, 네. 엄마도 예민해지셔야지 아빠 가시니까. 혼자 맞아요. 혼자만의 그 육아. 아 정말 이 녀석들아. 소 왜 화났어? 전화. 소야, 아빠 서울 가는데 바로 앉아야지. 아빠 어. 나스 할 거야. 아유 어떡해. 가지 마. 왜 그래 서우? 소야, 아빠 가는데 서우야. 화내지 말고. 화나. 왜 화나 자꾸 왜 그래? 소 아빠 가는데 화낼 거야. 어? 아휴. 아니야. 첫째가 심술이 나서. 다 싫은가 보다. 괜찮아? 아빠 나는. 응? 응? 야, 아빠 가서 그래? 응? 아빠가 슬퍼? 소야. 어? 슬펐어. 아빠 금방 올게. 아 아빠가 가서 화가 났어. 엄마 몰랐어. 서우야 미안해. 그랬구나. 아빠 금방 올게. 진짜. 못 떨어져 못 떨어져. 진짜. 따라갈 거야? 기자. 엄마한테 와 이제.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나와 여보. 도윤아, 기자. 금방 올게. 아유 어떡해. 삐죽삐죽 엄마도. 아이고 어떡해. 아빠 타야 돼, 이제. 아빠 따라갈래. 아니야. 아니 아빠 따라갈래. 그래, 아빠 타야 돼, 이제. 가야 돼. 민수야. 아니 진짜. 안 돼. 네. 괜찮아 아빠 엄마. 아이고 대성통곡 났어. 기차 놓치겠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아빠도 진짜 발이 안 떨어지시죠. 안 돼. 네. 괜찮아 아빠 엄마. 기자. 아빠. 아빠는. 괜찮아 엄마 안아줄게. 아빠는. 엄마 안아줄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아빠는.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남아서 그걸 또 이렇게 달래야 아이들 되고. 달래고 아우. 아빠 안녕해. 아빠 또 올 거잖아. 아빠 또 올 거야. 안녕. 아빠 안녕해. 아이고. 아빠 안녕. 이거 할머니 안녕. 코 자고 나면 아빠 오지. 아빠 잘 가요. 하염없이 바라봐. 하염없이. 아유 어떡해. 아, 이거를 육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매주 그렇잖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매주 하셨어. 당장 합체하셔야 돼 진짜. 아빠 잘 가.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울지 마 이제. 아빠 씩씩하게 지내고 있으면 아빠 오지? 어. 아빠 보고 싶어. 아서. 울지 마. 이번에는 제발 자면 온대. 알았지? 울지 마. 울지 마. 가자 이제. 형아 밀지 말고. 어떻게 엄마. 그래, 엄마 마음이 또 얼마나 아유, 울컥해. 세상에. 아빠가 또 가니까 엄마. 심천, 이원, 옥천, 대전, 신탄진. 이 23분까지 기다려야 돼. 알았어? 아왜 이렇게 짠하냐. 아이고 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 도대체 매주 이걸 거기 남아서 이걸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엄마 어떠셨어요 도대체? 아나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걸 버티셨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네. 배웅 안 네. 나와요. 차라리 아빠 이러시면. 떠나는 모습 안 보면. 근데 진짜 미량은 무죄지만 빨리 서울로. 너무 큰. 예. 이게 지금 아버님 빨리.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 정말. 제가 저 시간에 갈 때도 있지만 저런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보통은 새벽에 아이들 잘 때 그러실 출발하거든요. 것 같아.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저렇게 가면 몇 번 받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그랬을 들어서 것 같아요. 예. 그 집사람은 제가 가고 나면 이제 아이들과의 그럼요. 이제 아, 시작되니까. 아빠가 있으면 그래도 이 힘든 걸 함께 둘이 나눴는데. 그럼요. 엄마가 뭐 절대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 에너지 소모, 뭐 육아의 강도 너무 힘드실 거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엄마의 그 마음의 힘듦 때문에 네.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닌데도 또 화도 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 엄마가 불안정하니까 자기네들은 불안하겠죠. 그런 것 같아. 이제 애들은 어쨌든 아직 어리니까 부모라는 안정된 이제 세상 안에서 좀 편안하게 커야 되는데 엄마를 사랑하긴 하지만 엄마가 불안정하니까 애들은 언제나 마음 안에서는 불안이 싹트고 그러면 이제 의논할 거 의논하고 또 어떨 거 의지할 거 의지하고 큰다기보다는 엄마한테 뭘 의논하면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어려워하는 점을 얘기하면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이런 게 이제 둘째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나름 다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엄마도 힘들어 그런다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마를 좀 돌봤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아빠하고 이제 살림이 합쳐지면 네. 아무리 바쁘셔도 집으로 퇴근을 하시니까 네. 그죠? 부부는 그래도 서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죠. 네. 벌써 얘기만 해도 엄마 웃으시잖아요. 네. 자, 이제 또 오늘도 속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꿈속에 어떤 마음일지 함께 보시죠. 근데 왜 코끼리 이거예요? 안녕 코끼리. 아하, 네. 둘째구나.
순둥이. 금쪽이는 뭘 제일 좋아해? 요즘 고민이 있어? 엄마 아빠가 안 놀아줄 때 바빠서 안 놀아주는 것 같아요. 깜당색. 됐어. 자, 도현이 스스로 하는 거 보여줘봐. 그래 이게 중간에 껴 있으면 형이랑 노는 건 어때? 서우 형아도 말이 많이 통하고 싶은데 말을 안 통해요. 아이. 그래서 외로워요. 금쪽이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저도 참을 거예요. 벌써 저런 말을 알나요? 엄마가 해야지 누가 해 진짜. 엄마, 조금 안방에 가서 좀 쉬어. 좀 누워있자. 세상에 저런 말도 하는구나. 6살인데요. 천사 같은 아이네요, 정말. 금쪽이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아빠는 맨날 서울 가서 내 밤 자고 와요. 맨날 아빠는 KTX 타고 와요. 아빠가 기차 타고 와서 좋아요. 어제 기차 여행했는데 그거 타고 막 동대구역도 가봤어. 그거 타고. 이기창 서울로 도착했어. 아, 드디어 저기 오는구나. 기차가 저기서 오고 있네. 지금 출발했어. 도착. 도현아, 스카 5번하고 1번. 아빠 1번. 5번하고 1번. 제가 그래서 기차 좋아해요. 기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빠를 데려다주는 기차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가 한숨 쉴 때야. 힘들어 보여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빠가 있어. 그러면 좋겠어. 아, 아 세상에. 그냥 엄마 마음을 대변해 주는.